네,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은 사업 계획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합격이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IR 피칭 혹은 데모데이 혹은 투자자들을 만나서 내 아이템 BM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곳이 바로 IR 피칭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준비가 좀 되셨나요?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온 거는 이기는 피칭 고수 대표의 사소한 비밀입니다. 이기는 피칭 고수 김 대표님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이 대표님이신가요? 박 대표님일 경우도 있으시고 그 이기는 피칭 고수의 김 대표님은 어떠한 사소한 비밀이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앞에 보시면은 저의 프로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취업을의 대표 이사이자 그리고 현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R 피칭 멘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직 아나운서이기도 하고요. 아나운서가 피칭을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뭐 발음 발성? 뭐 이런 거 가르쳐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삼성전자 유통혁신그룹의 IT 모바일 상품 프레젠터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현재는 혼다 코리아 그리고 미니밴 오디세이 담당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품을 조금 더 멋지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력이 많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들께 하나하나 노하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이겁니다.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어요. 3분 안에 샤오미에서 17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피칭 한번 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3분까지는 못 드려요. 네. 자, 시간은 흘러갔는데 3분 안에 샤오미에서 17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는 나만의 비법 혹은 단어, 문장이 있으십니까? 대표님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샤오미에서 170억 원을 투자받은 우리 창업 벤처기업은 이 세 단어를 가지고 17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합니다. 메이피아오, 쌍피아오. 외롭지는 않았나요? 라는 이 세 단어로 170억 원을 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샤오미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분석을 해봤다면은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샤오미에 있는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베이피아오, 샹피아오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스타트업에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샤오미의 회장을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실제로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3분 만에 샤오미 170억 투자 끌어낸 공유주택입니다. 3분 발표를 듣고 나서 투자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앞전에 있던 업력들과 이력들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정점으로 170억 원을 투자를 끌어낸 것은 바로 샤오미 회장이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 나왔죠. 결정이 나왔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즉, 투자자분들이 VC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경진대회, 데모데이, IR 피칭이 있어요. 그때 심사위원으로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하신다면은 IR 피칭에서 내가 이기는 법은 이런 거구나. 어쩐지 김 대표가 맨날 그렇게 투자받아 오더라 라고 하는 꿀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70억 원의 투자 금액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어디에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표님, 투자금 얼마면 되겠습니까? 170억. 지금 당장 투자를 한다면 다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은 투자할 준비,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반드시 준비를 하시고 IR 피칭을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IR과 PR의 차이점은 뭘까요? IR은 인베스터, 그리고 PR은 퍼블릭입니다. 즉, 듣는 사람의 대상이 다르거든요. IR은 투자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고 PR은 대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PR은 어떨 때 주로 많이 쓰죠? 그렇죠. 아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홈쇼핑이 되겠죠.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겠고 그 상품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께서 홈쇼핑을 보면서 구매를 하겠죠. 그건 대중적이고요. IR은요,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에 관심 있는 대표님들에게 투자자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른 거죠. 그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할까요? 여기서도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바로 돈 냄새입니다. 돈 냄새가 나는 사업 아이템이어야지만 우리 대표님께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돈 냄새 나는 비법 IR 피칭으로 한번 돌파해 보자고요. 자, IR이라는 개념은 잡고 가셨죠? 자, IR 피칭에는 회사 사용 설득서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내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거기 안에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상품은 어떻게 판매할 건지, 그것들을 설득하는 게 IR 피칭입니다. 자, 밑에 흐릿하게 보이는 여기는 뭘까요? IR 피칭은 기본적으로 경진대회나 혹은 뭐 데모데이, 그리고 VC 앞에서 이야기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하는 피칭들이 많아요.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IR 피칭을 하죠. 그분들은 무대에서 하기보다는 뭐 컴콜이나 화상 연결을 해서 저 그때그때 실적 보고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님들처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대상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시간이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죠. 하지만 투자자가 갑자기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 이럴 경우에는요, 엘리베이터 피치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 엘리베이터 피칭에 대한 것들의 개념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상대를 설득하는 피칭의 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들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게 이 두 가지예요. 사업계획서를 통과하셨고 그 다음에 실전 무대에서 IR 피칭과 그리고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셔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투자 금액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피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하고 싶어요. 요즘 홈쇼핑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대학생들 상대로 창업 이야기를 하면요, 뭐 선생님 저희가 자취를 하고 있어서 엄마가 뭐 깍두기 이런 거 보내주면은 막 곰팡이가 펴 있다고 냉장고에서 거의 보관처럼 되어 있는데, 그거 버릴 때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되게 냄새나고 좀 지저분해서 그냥 변기통에 버려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혹은 라면 국물 먹고 라면을 그대로 그냥 하수구에 버리기가 조금 냄새나고 음식물 쓰레기에 넣기 좀 그래서 변기통에 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했던 이 음식물 처리기 기구는요, 많은 주부님들 뿐만 아니라 자취하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되게 아이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투자자들 앞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집중할 수 있는 집중 멘트, 즉 오프닝 멘트죠. 오프닝 멘트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강연을 듣고 나서 투자자분들을 만나게 되거나 혹은 어떠한 조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오프닝은 앞에 있었던 연설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알아왔던 투자자님들을 실제로 만나뵈니까 와,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라고 미리 오프닝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 멘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주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바로 처리하는 기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리 후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번거로워서 보통은 2, 3일 묵혀두고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 냄새가 아주 심하신 적 있으셨죠? 라고 먼저 공감 멘트 포함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는 동안에 끄떡끄떡 투자자가 고개를 가우뜩 귀뚝끄떡 하셨을 겁니다. 그때 다음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디까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가설을 세워보고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문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싱크대에서 바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고 음식물 처리기에서 2시간 동안 미생물에 의해 액상으로 변하게 된다면 하수구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 냄새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하수구에 담겨서 버리면 액상으로 바뀌어서 하수구 밑으로 쑥 흘러내려간다고 하네요. 와, 진짜 써보고 싶은데 지금 핫하긴 해요. 저는 이 제품과 뭐 저와 연관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아이템이어서 지금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예시예요. 자, 그렇다면은 네 번째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너가 말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근거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줘? 심지어 많은 선택을 받고 있어? 라는 근거 제시에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바로 숫자입니다.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저는 10년 동안 중식 요리사로 일을 했습니다. 서면 지역 직장인 자취생과 주부체험단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만에 부산 지역 음식점 구매율까지 합쳐서 200%입니다. 와, 너가 지금 투자 받기 전에 이러한 것까지 해봤어? 200%나 사람들이 써보고 싶대? 공감했어? 그것들로 하여금 투자자들은 쏠깃쏠깃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감성을 조금 자극합니다. 감성 자극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쁘시겠지만 이런 저에게 5분 정도 혹은 3분 정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시간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님들의 BM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문제 제기하고 해결 방안, 근거 제시, 감성 자극을 할 수 있는 단 3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지금 당장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 피치가 IR 피칭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문장을 더 함축시켜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 공감 소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려운 작업이긴 하겠지만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꼭 준비해야 되는 피칭이 바로 엘리베이터 피칭입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피칭은 60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피치텍이라고 하고 IR 피칭이라고 하는 것들은 300초에서 480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5분 설명하고요. 2분 질의응답 하는 300초, 그리고 480초는 8분 설명하고 2분 질의응답 합니다. 제가 데모데이나 IR 피칭 행사장에 항상 가게 되면은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많이 준비가 안 된 대표님도 많이 만나요. 근데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행사장에서 만나뵀을 때 기쁜 대표님들은 3년 전에 만났던 정말 이제 시작하는 예비 창업자의 대표님께서 어느덧 3년, 4년까지 업력이 차지면서 말하는 것 또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BM들이 구체화되는 것들이 말로써 표현되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때 그럴 때 만나뵈면 진짜 저도 맨날 하이파이브 하거든요. 대표님 이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우리 대표님들도 저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함께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IR 피칭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R 피칭과 엘리베이터 피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글귀를 준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현재 IR 피칭 교본으로 인정받는 대표님이세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네. 마틸드 콜린인데요. 프론트 창업자예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SNS나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의 플랫폼을 만드신 창업자인데요. 이 창업자가 피치텍, IR 피칭 때문에 투자자들이 반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상, 철학 같은 게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회사를 대표해서 명쾌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창업자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진짜로. 말하는 게 두렵거든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회사의 가능성과 기회를 설명하고 영업하는 것은 창업자 당신이 가장 전문가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틸드 콜린은 IR 피칭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요. 심지어 검색해 보시면 제일 첫 번째로 IR 피칭했던 자료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셔서 한번 보신다면은 더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겠죠. 물론 영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번역은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R 피칭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있는 건데요. 제가 말한 3P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피칭을 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P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할 때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올라가셔서 이 3가지를 꼭 집중하시면서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보이시는 게 people입니다. 상대가 누군지, 내가 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째, purpose입니다. 어떤 이익들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저희 BM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돈 주세요. 라는 이 간단한 거를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숫자 넣어서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피칭 현장은 100명이 수용되는 공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사위원만 딱 나와 있는 아주 협소한 공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심사위원들의 분위기 혹은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날 내가 1등을 할 수도 있고요. 뭐 혹은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오늘따라 나에 대한 피칭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주시지 않으시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현장 분위기까지 잘 몸에 익숙해지셔야지만 피칭의 고수가 됩니다. 뭐 김 대표님은 그렇게 한대요. 네. 자, 첫 번째 피플입니다.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좀 저에게 투자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먼저? 이분들 아닌가요? 부모님 지인? 혹은 나의 퇴직금? 뭐 이런 걸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소규모부터 크게 투자해주는 엔젤클럽,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신용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VC, 벤처캐피탈이 있겠죠. 이 이상으로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한다면 밑에 있는 뭐 후기 단계 전문 투자기관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펀딩 완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전략적 투자로 뭐 사모펀드까지도 쭉쭉 이어지게 되겠죠. 즉 리스너들은 이렇게 다양한데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 돈 되는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 너의 회사 주소를 말한다거나 혹은 뭐 사업의 연역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 머리가 막 복잡하게 있는데 그것들을 좀 더 집약적으로 모아줄게요. 첫 번째입니다. 사소한 비밀 그 첫 번째는요. 투자 결정 포인트에는 4가지만 집중하시면 된답니다. IR 피칭 안에 이 4가지만 잘 녹여든다면 우리 투자자가 나에게 투자를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가지. 소위 말하면 뭐 판교든 해운대든 우리가 창업을 좀 한다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 많이 이야기하실 겁니다. 야, 너희 팀원들 누구누구 어떻게 구했어? 그쵸? 뭐 투자는 어떻게 했어? 너희 BM 어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4가지로 나누게 되면 바로 시장성, 경쟁력, 그리고 사람, 그리고 엑싯입니다. 사실은 지금 초기 창업 단계이기 때문에 엑싯까지는 정말 머나먼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생각을 해 놓으시고 창업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장성. 대표님께서 막연하게 이 아이템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시작한다면 오산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시장의 규모나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고객에게 소구할 수 있는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쟁력이겠죠. 나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는 타사, 혹은 경쟁 상대가 되고 있는 뭐 선발주자가 될 수 있고 따라오는 후발주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분석을 많이 했는지. 세 번째, 창업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큽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가장 높게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 구성원들을 많이 봅니다. 자, 시장성과 경쟁력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투자자는 어떤 질문들을 던지게 될지 대표님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시장성에 대한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제가 뭐 지난 4년 동안 부산 지역, 판교 지역 전국에서 하는 IR 피칭 대회는 대부분 MC를 많이 봤는데요. 그때마다 항상 질의응답에 나왔던 것들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10개로 제가 간추린다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질문은 무조건 하세요. 첫 번째, 극심한 저출산 시기를 겪고 있는데 유아 시장을 공략한 이유는 뭡니까? 라고 여쭤보세요. 저출산 시대인데 왜 유아 시장을 공략했어요? 라고 묻는다면 대표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철저하게 준비가 된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겠죠. 저출산 시대이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세심하고 또 아끼면서 키우게 됩니다. 왜냐? 한 명만 키울 거니까 열심히 투자하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들이 더욱더 가격도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라고 하는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죠.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들이 맹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어떤 걸로 알아볼까요? 4번 볼게요. 정부에서 규제하고
어렵고 인증, 특허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들 사건들이 많잖아요. 뭐 타다도 그렇고 뭐 공유경제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아요. 지금 상황이 되게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내가 운전을 했던 곳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운전을 할 텐데 그 안에 환경이 얼마만큼 깨끗한지 난 몰라. 그래서 공유경제 나 별로 안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타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굉장히 조금 인색하죠. 그런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대표님들은 준비되셔야겠죠. 투자자들은 이게 궁금해요. 왜냐면 내가 투자를 해서 그 이상으로 나에게 투자 이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회수할 수 있는지가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PPT 준비하시면 한 10장에서 뭐 20장까지 준비하실 때 내가 만약에 투자자라면 뭘 듣고 싶어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투자자라면 이런 아이템에 꼭 투자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것들에 생각해 보면서 IR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경쟁력에 대한 이슈예요. 대표님들 진짜 죄송한데요. 대표님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스타트업의 BM들 있죠? 제가 근 4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럴듯한 것들 많았어요. 그리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넘쳤어요. 지금 스타트업 시기에는 대부분이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경쟁력에서는 이 보편화되어 있는 이슈들, 보편화되어 있는 BM들을 가지고는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건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잘 해주시면 돼요. 뭐 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표님 그거 마케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진짜 흔하게 뭐 SNS를 통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안 돼요. 어떻게 하실 건지 숫자로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지표가 올라갔는지 그래프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는 보편적 기업이긴 하지만 뭐 열심히 해볼 겁니다 라고 하면 보편적 기업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요. 고도의 하이테크 기업은 다르겠죠. 뭐 AI가 의수를 뭐 통해서 고쳐준다거나 그런 것들, 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인 분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고도의 하이테크 기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도의 하이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중국 심천에서 이미 누가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 하세요. 투자자분들은 워낙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어딘가에서 이거 하고 있을걸요?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값비싼 노동력과 값비싼 원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야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 이슈입니다. 과연 저 창업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IR 피칭이거든요. 그럴싸하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말은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꿍꿍이까지도 알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자고 이렇게 딱 만났는데 IR 피칭 현장에서 만났던 그 느낌이 아닌데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추진력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만나보니까 조금은 게으르신 것 같은데 조금 이해도가 낮으신 것 같은데 우리랑 같이 일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데? 라고 느끼게 된다면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리고 팀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앞에 보이시는 이 VC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서 투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참여를 하겠죠. 저 아이템 괜찮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투자회사의 대표로 온 한 분이 온 거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돼요. 그 기업에 가서 투자자 회사 가가지고 나 오늘 진짜 괜찮은 BM 만났다. 근데 이거 꼭 투자해줘 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IR 피칭 열심히 해서 와 투자 뭐 몇 억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회사에 들어가요. 투자자분께서 VC분이 가셔서 또 검토를 해요. 뭐 벤처스마다 다 다른데 만장일치로 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수의 의견 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은데 만장일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다고 해서 VC가 들고 가서 회사를 갔는데 그게 선택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만약에 늦어진다. 분명히 투자금 준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시지? 막 초조해해서 막 VC한테 막 이렇게 문자 남겨요. 안 돼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되는 아이템이다. 투자한 만큼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막 설득하고 계세요. 그 설득들이 끝나면 검토하고 실사하고 그 다음에 투자금이 납입돼요. 며칠 걸리죠? 6개월에서 8년까지도 걸릴 수 있대요. 이 8년은 너무 무섭죠? 그만큼 고심에 고심. 계속해서 대시라고 프로포즈를 했던 기업들이 아마 맥시멈으로 8년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대표님들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꽤 많으시죠? 앞쪽에 보면은 이제 CNTEC의 전하성 대표님. 얼마 전에 책도 내시고, 그리고 팁스라든지 엑셀러레이터로 지금 활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창업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힘을 쏟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요. 끊임없는 가설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가설들을 실행하면서 도전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여성분들, 우리 여성 대표님께서 가장 많이 호감 가져 하셨던 플랫폼이었을 것 같아요. 지그재그 쇼핑몰인데 다양한 쇼핑몰들을 그때그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지그재그 쇼핑몰인데, 이 대표님은요 아르바이트를 주로 과외 하셨던, 이제 똑똑하신 분이라 과외만 하셨고, 내가 맥도날드에서 서빙이나 아르바이트로 계산을 하고 어떤 상품을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들을 내가 하지 않아서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경험하라고, 그게 대표자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다방. 그쵸? 하면 떠오른 걸스데이의 혜리 씨. 요것도 왜 걸스데이의 혜리 씨가 표지 모델이 됐냐라는 썰들도 제가 짓궂게 여쭤봤는데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망에 수지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혜리로 모델을 썼는지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가 가지고 있는 유연한 생각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팀원들의 이야기들을 수용을 하고, 그럼 내가 이 색깔이라고 생각했는데 팀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나는 그럼 조금 이쪽에 스며들어서 같이 한번 진행해볼까? 라는 그런 유연한 사고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커지고 있겠죠. 그래서 다방하라! 예, 한유순 대표님 만나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탁의 박성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만나보고 있는 어떠한 대표님보다도 철저하고, 그리고 무대포 정신입니다. 아마 들이대. 왜냐면요, 이분은 재창업이거든요. 창업을 한번 해서 성공하신 적이 있었지만 조금 아쉽게도 이렇게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창업을 위한 도약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들이대 정신이 대박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라! 들이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머리가 원래는 있으셨는데 창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머리가 좀 탈모가 생기셔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냥 빡빡 밀어버렸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대표님께서 가질 수 있는 이미지고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창업자, 특히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의 이슈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이슈들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희 이때까지 배웠잖아요. 논리정연하게 숫자 사용해서 감성적인 감성 넣어서 마무리 멘트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많은 꿀팁들을 알려드려서 머리가 지금 아파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1시간 동안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이거 안 된다. 오프라인으로 만나 뵈서 대표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코칭 들어가야 되는 게 어떻게 1시간? 모르겠어요. 편집하면 몇 분까지 될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해야 된대요. 지금은 상황인지라. 오프라인 때 저를 만나게 되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맛보기식으로 PT를 한번 준비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사업계획서 물론 준비하는 게 어려우셨죠? 그리고 현재 지금 자금 땡겨 오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홍보할 수 있는지 매진하고 있지만 이 IR 프레젠테이션은 꼭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투자 요소 4가지였어요. 뭐였죠? 시장성, 경쟁력, 그쵸, 사람, 엑시트 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 4가지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크릿입니다. 비밀은 바로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어요.
대표님들 지금부터 IR 피칭 이렇게 하세요 라고 제가 정답은 알려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이는 이 기업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첫 오프닝이 이렇게 다 달라요. 사업 개요, 투자 요점, 프로블럼 솔루션, 문제 제기했겠죠. 다른 기업들, 회사, 그 다음에 일반 현황, 그리고 사업 개요, 다른 회사들, 문제점, 기업 속의 뭐 프로블럼 이렇게 너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오프닝에 해야 될지는 대표님들이 정하시는 거야. 근데 대부분 보면은 사업 개요나 문제점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 정답 아니에요? 해답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비 창업자에서 3년 이내에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처음에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회사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전체대로 PPT 한번 구성해보세요. 20장으로. 준비가 되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두 번째, 회사 비즈니스 시장 분석 및 문제점. 문제점이 제일 초두에 나오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세 번째. 왜? 대표님, 왜 만들고 싶어요? 왜 창업하고 싶어요? 왜 이 아이템이어야만 돼요? 왜 이 투자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그렇죠. 투자자가 질문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한번 이야기를 되뇌어 본다면은 대표님들은 분명히 IR 피칭에서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예요. 우리 제품이 어떤 해결책과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지, 우리의 제품 솔루션에 대한 상세한 소개, 경쟁사와의 차별성, 우월성, 강점, 팀 소개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더 자랑할 거 있으면 조금 한번 넣어보세요. 한 페이지 정도. 그리고 비즈니스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거고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지 제시하고, 끝에는 우리 회사가 이 제품을 어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앞에 보이는 사명이나 미션으로 끝내주시면 돼요. 찍지 마세요. 스탑하지 말고 마음의 머리에 담으세요. 네, 이런 식으로 IR 피칭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면 좋을 테겠지만은 제가 아까 사소한 비밀이 한 2개만 알려주고 끝내기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했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스토리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면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투자자가 원했던 그 단어들, 혹은 투자자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할까? 이 감성을 어떻게 좀 불러일으킬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Why예요. 왜 이거 설립했어요? 네. 무엇으로 어떻게 팔 거예요? 그거 정해주시고 마지막은 그래서 저희 제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BM으로 왜 그 BM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BM이 무엇인지,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그래서 이걸 사용한다라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그쵸? 가족들이 제일 긍정의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지 않나요? 제일 냉정하지 않나요, 가족들이? 네, 가족이나 친구, 애인한테 최측근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설득해 보세요. 설득이 되나 안 되나? 물음표가 있다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앞에 보이시는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IR 피칭 예시 영상입니다. 아네스안 대표가 하는 피칭인데요. 한번 보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헬스타 대표 아네스안입니다. 저희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헬디, 이지, 심플이라는 컨셉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여성 담당 기자로 여성 라이프 스타일 관련 작가로 활동해 왔는데요. 최근 한국에요.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이용했다는 소녀들의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여자는 일생 동안 무려 40년 동안 매달 생리를 합니다. 보니까 어떠셨어요? 굉장히 당찬 느낌도 들고요. 여성분인데 뭔가 열정이 넘쳐 보이지 않으신가요? 나도 저런 BM 만들어서 투자 성공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 드셨을 거예요. 자,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서론에는 주로 어떻게 시작했죠?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본론에서는 사업 내용 이야기했고, 결론에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의 사실들로 어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뭐였죠? 회사 소개하고 대표 소개했죠.
이 대표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맞아요. 10년 동안 여성 담당 기자 라이프 스타일 작가였어요. 이걸 통해서 여성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심리를 안다라는 그런 신뢰성을 줄 수 있는 경력이었죠. 그러면서 앞에 뉴스 사례가 나왔어요. 그쵸?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밑에 있는 깔창으로 생리대를 사용한다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냈기 때문에 이슈로 집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었죠? 우리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발표자도 여성이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35년, 40년 이상을 우리는 생리대와 함께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사실 제기를 해주니까 공감력이 싹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어떤 분이었죠? 남성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공감한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시면은 첫 소개부터 와, 다음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죠? 명분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이런 아이템을 하기 위한 명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앞에 오프닝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요. 신수진 대표를 검색해 보세요 라고 하면요. 앞에 제가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뭐 1년 전이긴 하지만 메인 기사로 이렇게 딱 올라왔던 그 기사를 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에 대한 프로필은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IR 피칭을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기는 피칭 고수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오프닝은 이런 건 어때요? 대한민국 3대 배달앱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 뭐 여기요. 그리고 배달통이 있는데 그 정점에 저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본인 회사의 댓글이 악플 달린 거 있죠. 그걸로 읽어주면서 시작하는 대표님도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초기는 아니겠죠? 뭐 오프닝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오프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는 우리 대표님들, 팀원들과 함께 잘 구성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론이에요. 이 본론에 무슨 내용을 쓸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아까 제가 엘리베이터 피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무언가를 제기할 때는 뭘 써라? 숫자. 그래서 이 팩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본론 안에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이러한 성장률을 기록했고 이 성장률을 바탕으로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의 퍼센테이지를 명분을 확실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해주고, 근데 연구기관의 통계를 따르면 그 생리대 안에는 굉장히 안 좋은 물질이 있대요. 이런 안 좋은 정보. 이거를 40년 동안 해야 된다? 여자들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앞에 계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여자친구 그리고 와이프분들에게 꼭 저희 제품 선물해 주세요 라고 피칭하잖아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면서 공감해 주라고 하잖아요. 네, 여성의 고통을 같이 공감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숫자에 대한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팩트. 서론에는 명분을 제시했다면 본론에는 팩트를 이야기하죠. 팩트 때리기. 팩트만 봅니다. 감성에 호소하거나 뭔가에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일 없이 팩트로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팩트 때리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상향곡선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대부분 대표님들은 이런 말씀 하세요. 뭐 숫자로 이야기를 하라, 숫자로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비 창업자분들이나 초창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창업자분들은 이런 실적을 낸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 중이지. 그럴 때는 어떤 걸로 숫자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까요? 많아요. 왜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시장조사 했던 것들. 그쵸? 뭐뭐뭐뭐뭐 이렇게 시장조사 해가지고 사람들 몇 명한테 뿌려서 얻어냈다. 그것도 자료가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특허 있죠. 뭐 소소하게 SNS나 조금씩 해서 홍보해봤다. 근데 놀랍게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여쭤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숫자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표님, 조금 더 절실해지셔야 됩니다. 숫자 보이십니다. 그러면 예제로 한번 내볼게요.
저희는 1년 만에 매출 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때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거 분명히 타겟 대상이 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대표님 발표 열심히 준비하셨겠죠. 근데 이 문장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1년 만에 매출 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하고 끝나셨어요. 아니죠. 투자자가 궁금한 건 뭘까요? 몇 건을 했어요, 1년 동안? 몇 건? 그리고 얼마나 팔았고 그 이익이 얼마나 남았어요, 실제 이익이? 그 이익으로 뭐 어떤 것들에 투자를 했었어요? 라는 정확한 뒷배경의 이야기가 없이 저희 매출 10배 증가했습니다.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제일 잘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거에 대해서 교묘하게 여쭤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뒷장에 FAQ에 요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한 30페이지 정도 정리해 놓은 대표님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투자자가 저 대표 진짜 꼼꼼하게 준비했네 라고 되게 좋아하세요. 자, 팀 나왔죠 또? 대표님들 여기에서 PPT가 끝나는 게 아니고 20개의 IR 피칭 PPT 자료 뒤에 30개 이상의 FAQ 질의응답에 대응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죠? 그런 분들이 1등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숫자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500, 50, 100, 5. 이거는 뭘까요? 이렇게 딱 보면 약간 시력 검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VC들이 1년 동안 만나는 회사들입니다. 500곳 정도가 된대요. 사업 계획서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근데 여기에 500개 안에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IR 피칭으로 만나신 기업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지인 소개로 만났을 경우도 있겠고, 다양하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IR 피칭으로 언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피칭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500명을 만난대요, VC분들은. 그럼 50은 뭘까요?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횟수입니다. 오프라인에서. 500개를 이렇게 만나뵀는데 50개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 중에 10개를 뽑아요. 우와, 투자하고 싶다라고 뽑아요. 1년 동안 365일 동안 10개를 뽑아요. 그럼 5는 뭘까요? 안 돼요, 대표님.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5는 뭘까요? 네, 5곳을 지속적으로 투자해 준다라는 겁니다. VC분들 냉혹하죠? 아니에요. 돈 되는 거에만 꽂혀 있고, 혹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아이템에 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숫자로 오프닝을 해주신다면 좋겠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피칭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 집딱 같은 경우에도 예시로 광고를 만든 게 있거든요. 숫자로. 그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결론 내리면 좋을까요? 아까 보셨죠? 저는 프라이머에서 투자를 받고요. 핸드폰 뒤에 케이스 만드는 걸로 대박난 회사 있죠? 스피겟. 스피겟을 통해서 기업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엔딩에 질문 저돌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질문? 뒤에 슬라이드 30개 있는 것들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당찬 모습이죠. 스타트업 같습니다. 확신입니다. 자, 결론 나왔죠? 첫 번째 우리가 서론에서 말해야 되는 것들은 명분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명분들을 계속해서 제시해주고, 두 번째는 팩트 체크입니다. 숫자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업력이 조금 낮으신 분들께서는 특허권, 자격증, 그리고 시장조사 많아요. 그것들로 숫자 관련돼 있는 팩트 넣어주시고, 마지막 확신 주세요. 저돌적으로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이런 대표님들 정말 손에 꼽힙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MC를 보지만, 그러면 당연히 만나보고 싶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바로 플레이스입니다. 이 현장에서 어떻게 좌중을 압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그때는 컨디션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 내가 마이크를 쓰고 하든지, 그냥 육성으로 하든지, 혹은 걸어 다닐 수가 있는지, 앞에 있는 PPT가 이렇게 TV로 되어 있는지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미리 가셔서 사전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익혀보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3가지 이야기 드렸죠? 뭐였죠? 3P, 투자자와 그리고 이익, 돈 되는 이야기. 3번째, 현장 분위기를 조금 익혀보세요. 그러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공식으로 나와 있는 이 3P를 조금 깨기 위해서 또 다른 P가 있어요. 뭔 P냐면요, 이거 P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쵸? 뭐 철자인데, 또 다른 P가 어떤 P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타인은 나를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메라비안의 법칙이죠.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손흥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도티, 유산슬, 김슬아 대표, 마켓컬리.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전지현 씨를 좋아해가지고 모델을 상당히 잘 썼다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마켓컬리. 그 다음에 홍준표 대표 하면은,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홍준표 하면은 뭐라고 떠오르세요? 그쵸, 의원. 김봉진, 셀럽5, 미스터 트롯. 임영웅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대표님? 보여지는 거 55%, 들리는 거 38%입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단 7%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데요. 저의 이런 모습들, 땀이 많이 나네요. 이게 지금 저 혼자 계속 떠들고 있다 보니까 땀이 엄청 나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목소리를 통해서 저의 느낌들을 가져가시고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저런 거 이야기해 주시구나 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P가 뭐냐면요, 바로 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제가 만약에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학원을 부산 어디에 낸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앞에 전단지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많이 오실 거죠? 네, 이런 전단지로는 못 오시겠죠. 왜냐면 프레젠테이션 학원에서 프레젠테이션 전단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다니, 나 가서 배울 게 없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 대표님들 IR 피칭 준비하실 때 제발 이런 식의 PPT 준비하지 말아주세요. 없으실 것 같죠? 네, 많이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1년차 이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초기에 대학교나 혹은 처음으로 스타트업의 PPT를 경험해 보시는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PPT 교육 좀 제대로 받으셔서 똑같은 프레젠테이션 학원 소개지만 이렇게 멋지게 소개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조금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더 극명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열 에너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학교에서 발표를 하든 아니면 뭐 아이템에서 지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름 멋지나요? 네, 뭐 대부분 이렇게 발표를 하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자고요. 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 약간 우리 스타트업인데, 그쵸?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색깔을 넣을지, 글자체는 어떤 글꼴을 선택할지, 배치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조금 멋진 프레젠테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고의 초안을 쓰시고 그 다음에 PPT의 핵심을 쓰신다면 메시지 전달하는 게 굉장히 쉬울 거예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우리 뭐 워낙 좋아하시는 카카오 예시인데요. 여기는 노랑 위주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귀여운 라이언이 주축으로 돼서 오프닝을 시작하네요. 즉 뭘까요? 얘가 돈 벌어줍니다. 돈 벌어줍니다. 그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작해서 아주 간단해요. 앞에 보이는 글보다는 나와 있는 픽토그램들, 그림 위주로 많이 보여주시고요. 뒤에는 그래프와 숫자밖에 안 보이실 겁니다. 그쵸? 그리고 똑같아요. 숫자 보여주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보여주신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뒤쪽에 캐릭터들, 뭐 글로벌 현황 이렇게 보여주시고, 지금 돈 되는 사업, 우리 매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콘텐츠나 플랫폼 더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재무제표까지는 조금 먼 이야기다. 그쵸? 그런데 원래 IR을 발표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창기 스타트업 하시는 대표님들, 그리고 3년 이내에는요,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끝에 이렇게 라이언이 나와 있네요. 라이언이 돈 벌어주는 친구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IR 자료 어디에서 구하나요, 대표님? 이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요, 고급 자료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고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LG도 마찬가지예요. IR은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투자해 주시는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끊임없이 보고해야 되는 설명서이기 때문에 무조건 회사 사이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찾아서 꼭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보이시나요? 영화 베테랑의 유해진이 했던 이야기예요. 장사꾼은 보이는 것을 팔죠. 경영인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뜻하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시크릿 포인트 중에 4가지 있었죠. 시장성, 경쟁력, 그리고 사람. 이게 보이는 것들인가요? 손에 잡혀요? 경쟁력 어디 있어? 시장 어디 있어? 안 잡히는 것들이죠. 그것들을 끊임없이 성과를 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경영인입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세요.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도 60초, 300초, 480초 만들기가 어려우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 드려서 오프라인 강좌 빨리 만들어 드리다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의 수고로움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오늘 같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지만요. 대표님들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대표님들께 항상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취업을의 대표이사 신수진이었습니다. 화이팅!